안녕하세요. 슈퍼맨 박현영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있어요. 위기라고나 할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좋아.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열정도 세고 초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구두구두구 하고 막 잘하고 싶고 해서 온 열정 다 쏟아 부어가면서 또 재밌어. 처음 배울 때는 쉬운 거 배우니까 잘 따라하고 외치고 막 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조금 하게 되니까 신이 나거든. 근데 언제가 가장 위험한 시기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2년에서 3년. 여전히 제가 볼 땐 기초거든요. 애기를 치면 1살이나 3살이나 똑같아. 여전히 애기야 내 눈에는. 근데 여전히 기초를 다듬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애기로 치면 1살짜리 애기와 3살짜리 애기 별거 없습니다. 여전히 기초를 다져야 될 시기예요. 아기에게 놀이, 즐거움, 소리에 바닷속에 빠뜨리게 하고 인풋 많이 해줘야 될 시기잖아요. 근데 애기 자랄 때 1살에서 3살 때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안 부려요. 그런데 외국어 공부할 때는 1년 공부한 거랑 3년 공부한 거랑 사실 엄청난 스펙타클한 미라클한 변화는 없어요. 계속 좀 쌓아가고 있는 건데 내가 3년이나 했는데 내가 이런 기초할 때가 아닌데 내가 벌써 외국어 다개국어 3년 차인데 4년 차인데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이기도 하고 또는 3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늘지? 벌써 내가 3년 차인데? 다개국어에 대한 회의가 뭔다. 회의가 뭐야. 다른 사람 말대로 그냥 영어나 하나 할 거 그랬어 하면서 참 별별 생각, 잡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시기가 3년 차예요. 그냥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열정이나 즐거움은 없어. 근데 그냥 하는 사람들 많아요. 스터디건 뭐건 그래 내가 끈은 떨어뜨리지 말아야지 하는데 3년 차이면 즐거울 때거든요. 근데도 그냥 힘들어 하면서 그냥 해. 안 하는 건 아니야. 공부도 사고 뭐도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그럴 때는 차라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또 위험한 차가 있어요. 5년 차. 5년 차 때 어떻게 잘 즐겁게 슬기롭게 중급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시기에 벌써 막 힘들어하고 만수 다 가진 사람처럼 말하고 막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막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 그럼 막 뭐가 없어요. 열정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그냥 거의 10년 차 된 사람들의 마인드로 막 뭔가를 막 하드한 걸 노리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그게 애기의 성장으로 교육을 생각하면 쉬울 텐데 애기 1살짜리나 3살짜리나 5살짜리나 큰 발전을 하진 않아요. 레벨의 차이는 언제부터 나오냐면요. 한 5년 지난 다음에 5년에서 10년 사이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즉 어떤 외국어 공부를 할 때 5년차에서 10년차 사이일 때 그때부터 이제 레벨의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왜? 이제 초급을 다 끝냈기 때문에 중급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참 즐겁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고급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이제 결정짓는 그 시기거든요. 최소 10년을 보고 달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10년을 하시면 누구든지 다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만두지도 않아요. 그렇게 10년 동안 꾸준히 카페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무너지는 꼴을 저도 못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가장 위험할 때가 3년차 5년차라고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안정기에 접어들어요. 절대 일주일에 단 2번을 하더라도 신나게 한단 말이죠. 3년차 됐으니까 그냥 외치자 하면서 한다면 저는 그건 안 하니만 못해요. 한 6개월만 안 해보세요. 그러면 끈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간절히 하고 싶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정말 이 책을 꼭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멋진 책이라서 바로 Fables and the Real World. 이제 우화, 이솝 우화 같은 유명한 이제 우화와 이제 현실의 이야기들이에요. 이 책은요, 미국에서요 내수용이에요. 절대 해외 유출시키지 말아라. 절대 해외에서 이거 따라하지 못하게 하라. 이 출판사 회장님이 어마무시한 분인데 절대 이거 갖고 얘네들이 해외에서 비슷한 포맷 못 만들게 하라. 특허까지 내시고 난리도 아니세요. 이걸 보고 처음에 보고 완전 뿅가 갖고 미국에 있는 학교 교사가 이제 저한테 이걸
샘플을 보여줬을 때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제가 이제 수입 유통사한테 얘기했더니 수입 유통사가 안 된다 그랬어요. 3년 전에. 이거 안 된다고. 거기 내수용이고 거기서 자체 내로 안 된다고. 해외 유출을 안 시킨다고. 심지어 아마존에서도 못 판다고. 왜냐면 우리가 아마존으로 직구할까봐 그것도 못 나가게 하려고 유출을 안 시킨대요. 그래서 뭐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냐 했더니 특허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교사애가 저한테 한 세트 보냈을 때 이제 한 레벨만 보냈는데 제가 이미 완전 미쳤거든요. 이걸 너무 하고 싶어갖고 3년 반 동안 두드렸더니 야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또 번역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보는 박현영 표, 홍혜원 표, 외대 이진환 교수님 표 번역인데 정말 어마무시한 번역이 또 탄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놓칠 수 없다. 1+3. 이것도 왜 과학적이냐면 픽션 하나를 완전 끝내주게 핵꿀잼, 꿀맛으로 읽어. 근데 이 속에 담긴 수많은 어떤 넌픽션의 주제들이 세 가지로 풀어야 진짜 제맛이다. 제 꿀맛이다 해갖고 나오는 건데 진짜 이거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제부터 제가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A Bundle of Sticks라는 이제 스토리예요. 예, 아주 굉장히 세계적인 우화들은 다 같이 나옵니다. 이거를 저희가 녹음을 다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어요. There was a man who had 3 sons. 아들 셋이 있었대. Each son was always trying to show that he was stronger than the others. 서로 힘이 세다고 맨날 이제 서로 내가 더 세, 내가 더 세 이런 거죠. The first son could carry more wood than his brothers. 첫 번째 아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나무를 더 많이 들은 거야. I am the strongest. 근데 the second son could carry more water than his brothers. 둘째 아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물 양동이를 들을 수 있어서 I am the strongest. The third son could carry more hay than his brother. 다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집더미를 많이 들 수 있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서로 힘이 세다고 이제 자랑하고 서로 소리치고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세다 난리 친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들을 너무 사랑했어. 근데 서로 저렇게 힘세다고 싸우고 막 티격태격하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야, 아빠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싶구나. 그래서 자, 너희들 가서 스틱을 한번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한번 네가 부러뜨려 볼래? 그랬어. 그래서 이제 얘가 얘 스틱 더미를 갖고 와서 근데 안 돼. He could not break the bundle of sticks. 자, 그러면 네가 스틱 더미를 한번 갖고 와봐. 자, 네가 한번 부러뜨려 볼래? 얘도 안 돼. 자, 셋째가 네가 한번 해볼래? Tried and tried and tried, but he could not break the sticks. Father untied the bundle of sticks. 스틱 더미를 다 묶은 거를 줄을 빼고 한 개를 부러뜨리고 한 개 부러뜨렸어. Do you see the lesson, my sons? 얘들아, 이제 내가 알려주려는 교훈이 뭔지 알겠냐? Yes, we see, said the first son. When we're alone, 우리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like each stick, 각각의 스틱처럼 we're not strong. 그런데 when we're work together, 우리가 함께하면 스틱 더미처럼 we're the strongest. 그렇지, 바로 그거야. 뭐 이제 이런 교훈을 주는 bundle of stick이에요. 그러면 자, 얘네가 이제 죽이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죽이냐면 이제 all about wood, 나무에 대해서 이제 쫙 배우는데 이제 우리는 나무를 어떻게 사용하나. Trees are very important. They give us shade and oxygen. 나무는 우리에게 그늘의 역할도 하지만 산소도 제공해. 아, 그렇구나. 힘을 합치면 세지고 따로따로면 아무 목소리도 못 내는구나. 뭐 요 정도의 교훈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한끗발 되게 논리적이고 굉장히 지력이 강한 어떤 어휘들을 쏟아내게 하는 게 갑자기 팀워크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넌픽션이 나오고 어떤 물리에 관련된 넌픽션 스토리가 나오고 가족이 아주 핵가족 대가족에 대한 거가 나와요. 요 세 개랑 얘랑 연관이요 기가 막히게 시키는데 거의 아트예요, 아트. 왜냐면 하나의
픽션 하나의 넌픽션하고 서로 완벽하게 이제 녹여내는 게 요전에 했던 플라잉 스타트라면 얘는 이거 하나에서 세 개를 가지치기를 했는데 우리도 이런 넌픽션 스토리를 읽으면 재밌는데 갑자기 이런 교과서에 넌픽션을 이렇게 딱 이걸 읽으라 그러면 이걸 보고 침 흘리면서 읽는 아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이상하게 교과서라 그러면 이상하게 다들 공부 시험 이러면서 재미없어 한다고. 근데 이걸 뿅강에 읽었어. 요거에 관련된 걸로 이렇게 예쁜한 책으로 들이밀면 확실히 애기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는 그냥 막 난해하게 선생님들이 애들이 아직 단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이거 음원 주고 번역본 줘가면서 자기 레벨에 맞는 걸 읽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든 무슨 난이 있더라도 넌픽션에 익숙해져야 돼요. 제가 넌픽션을 강조하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 거의 미친년처럼 강조를 하는데 미국은 더 심해요. 오죽하면 책을 픽션 안에 넌픽션 3개를 갖다 붙여대갖고 1+3로 해갖고 애들을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미국도 지금 21세기는 다 과학, 스팀의 세계고 과학 인재가 미래 인재라 그러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G1. 벌써 여기서부터 이미 끝났어. 야, 나 이거 보고 완전 찢었다. 예, 요즘 그 힙합 용어로 찢어버렸다. 너무 죽여. 자, The Ant and the Grasshopper. On Monday, Grasshopper was reading a book and came by with apples in his wagon. Stop and read a book with me, said Grasshopper. 스토리도 개편했어. 옛날에는 노래나 하고 막 이랬잖아. 야, 고만 일하고 나랑 책 읽자. I can't. I must get ready for winter today. There is no time to read. 책 읽을 시간 없어. And on he went. On Tuesday, Grasshopper was playing a game. Stop and play a game with me. 나랑 단어 게임 하자. I can't. I must get ready for winter today. There is no time to play. Yeah, I did not get ready for winter. I have no food to eat. Now there is no time to read. 이제는 책 읽을, 놀, 잠잘 뭐 이럴 시간도 없어. 그랬더니 Yes, it is better to get ready for tomorrow. 도와주진 않아. 그리고 되게 쓴소리해. Yes, it is better to get ready for tomorrow before it is too late. 더 늦기 전에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게 중요해. 완전 2022년도판 우화 개편인데 이 스토리에 다 미국 애들이 열광 또라이 열광한다는. 우와! So fun! 이걸로 훅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훅 간 건 이게 아니에요. 자, The Ant and the Grasshopper 배웠잖아요. Getting ready for winter. 겨울이 올 것에 대비하는 거. Incredible ants. 이 개미라는 애들이 얼마나 incredible한지. 그리고 grasshopper. 얘네가 어떤 건지. 나는 사실 G1은 쉬워서 뭐 스킵해도 되겠구나 했는데 G1 단계도 한 줄짜리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완전 다 넌픽션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 느낀지 아세요? 이제 세계적으로 G1의 레벨가 이렇게 올라갔구나. 우리나라 G1도 다 올라가고 우리나라 GK도 올라가요. 왜? 다 조기 교육을 해버리니까 영어 수준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이게 G1이야. 보세요. 이게 G1이야. Grasshoppers are animals called insects. 이제 grasshopper는 곤충과다 이거야. 그래서 벌써 이거 봐. thorax, abdomen, head. 벌써 thorax. 야 이거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abdomen. 이거 복부인가?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그래서 얘네 part에 대해서 나오고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고 크고 작고 front leg, back legs, wings가 있고 이 다리마다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얘네가 어디에서 살고 그 다음에 얘네에 대한 거 이제 life cycle. grasshopper life cycle은 봄에 알을 낳고 어떻게 여름까지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얘네에 대한 facts, grasshopper facts가 있어요. 난 자연 관찰이 되게 좋은 게 glossary, 용어만 나온 게 아니라 이 팩트를 외워라. 자, 이거 여러분들 완전히 애한테 퀴즈처럼 내도 돼요. 깔깔깔깔깔 웃다가 완전히 니들 한번 넌픽션의 세계에 빠져봐라. 왜? 미국 애들도 넌픽션에서 갈리거든. 누가 MIT 가고 하버드 가고. 그러니까 넌픽션을 강자가 결국 마지막 위너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애들도 수능이나 영포자들 고1, 2, 3 때 넌픽션의 저 많은 장르를
과학, 사회, 아트 뭐 이거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거든요. 이제 넌픽션으로 모든 게 이걸 잡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페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걔랑 얘네랑이 있으면 부자 된 것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점점 이제 책 읽기가 힘들어해지면 안 돼요. 저는 학습이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정말 아이들이 책 읽기의 습관에 푹 빠져들어야지 이 시기가 지나가면 정말 평생 책을 못 읽게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대요. 교육비는 더 쏟아붓고 예전보다 더 엄마들이 난리를 치는데도 애들이 스마트폰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유튜브나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진득하게 앉아서 책 한 권을 못 읽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해력이 더 떨어진대요. 교육비는 더 투자를 하는데 문해력은 더 떨어지고, 특히 영어나 국어의 싸움은 문해력에 있어서 특히 이 논픽션 파트인데, 이 논픽션 파트에서 애들이 이게 엉덩이 무겁게 끝까지 읽을 수 있는 힘이 지금 다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영어는 더 그래요. 그래서 영어에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쏟아붓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릴 땐 영어를 꽤 잘하는데 커서 점점 영어 실력에서 이제 헉 되는 게 바로 이 넌픽션 지문이 나오면서 애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재미없음을 느끼고 힘들어 무슨 공부라고 느끼고 이걸 외우려고 하는데 감히 상상도 해서는 안 돼요. 요전에 민사고 이태훈님이 그랬죠. 한 페이지에 SAT 시험을 모의고사를 모르는데 모르는 단어가 300개가 넘었다고. 그게 맞아요. 논픽션은 단어를 외우려고 들면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어요. 이거는요 철저히 리딩으로 이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세 줄짜리 때부터 아예 리딩으로 수많은 회사에서 자꾸 만나갖고 완전 박히지 않는 이상 어느 하나의 책 갖고 암기해봤자 그 단어를 못 외워요. A라는 회사에 나 논픽션 한 50권 갖고 있는데 왜 저러시지? 이랬지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회사, 이 회사, 이 교과서, 이 코스북 정말 자꾸 만나갖고 그렇게 해서 익히는 거랑 어느 한 책 갖고 암기해서 외우는 거하고는 이거는 차이가 나요. 차원이 달라요. 진짜 가장 쉬운 한 줄부터 아이에게 자신감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첫 판부터 무슨 10줄짜리 넌픽션을 우리 애한테 딱 들이밀잖아요. 일단 10줄짜리 가면 이제 레벨로가 높은 건데 어려운 단어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교과서랑 다를 바가 뭐 있어. 처음부터 어려운 거 보면 분명 모르는 단어가 한 페이지장 서너 개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모르는 단어 봐가면서 자꾸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 권에 모르는 단어가 서너 개만 돼요. 근데 페이지마다 모르는 단어 계속 있으면 이 아이는 이 책에 애정이나 관심이나 집중이 안 가요. 왜? 일단 어렵다. 모른다. 지루해. 이게 제일 세요. 왜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면 이게 읽고 싶겠어요? 아주 말랑말랑한 요걸로 꼬셔. 그래 놓고 요거 끝나면 짜잔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톱을 숨겨. 처음엔 요걸로 재밌게 애들을 훅 가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따단 드드드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과하지가 않아. 내가 얘네한테 감사한 건 솔직히 톡 깨놓고 얘기할게요. 너무 빡세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될 베이직 지식을 전체에서 다 다루어요. 너무 과하게 너무 어려우면 이 넌픽션을 미워하게 되거든요. 제가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과할 정도로 깊이 있게 어렵고 또라이 넌픽션이 아니라 이거 읽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넌픽션인데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상식을 다 레벨별로 알려준 거예요. 왜냐면 제가 현진이 위해서 사들인 넌픽션이 너무 깨알이고 너무 거의 논문 수준이니까 애가 엄마 나 기본도 지금 몰라. 나 화학물리 너무 애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화학물리 지금 미국 교과서도 못 읽어갖고 지금 현진이가 다니던 이 학교 중학교에 영어 시험이 물리화학이 지문에 나오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도 다 물리예요. 여기 안에 있는 속 지문도 뭐 지층, 단층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그래요. 나 지식도 없어 죽겠는데 영어도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해. 영어는 일단 편하게 쉬운 것부터 가야지 엄마. 오히려 여러분 아이들이 뽕빨나게 닳고 많이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효자 녀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가장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이 페어드 리딩 제대로 한번 읽어줘 봤니? 입니다. 자, 제대로 페어리 리딩을 읽어본 사람은 페어드 리딩 읽는 그 순서를 알아요. 무조건 픽션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넌픽션을 읽어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은 픽션과 넌픽션이 서로 연계되었다는 전제하에 미리 처음부터 쓴 약을 보여주고 이거 먹으러 와 그러면 애들이 안 와요. 근데 사탕을 주면서 이거 먹으러 와 그럼 사탕을 먹을래 그리고 사탕을 했다가 쓴 약을 다시 한번 확 주고 다시 사탕을 물리죠. 무슨 뜻이냐? 처음부터 이거 어려운 거다 이거 넌픽션이다 읽어 하면 애들이 잘 안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처음은 꼬실 수 있는 첫 어떤 가이던스 북이 필요해요. 그래서 픽션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넌픽션을 읽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픽션과 넌픽션을 같이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픽션에 너무 시간을 많이 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픽션과 넌픽션의 시간 분배가 같아야 돼요. 픽션은 자신 있고 재밌으니까 막 애들립 치고 막 재밌게 읽다 보면 사실 픽션에 푹 빠져서 그만큼의 텐션이 넌픽션에 안 나오면 사실 감도가 떨어져요. 아이들의 집중도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막 신어서 똑같은 집중력으로 막 올인을 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읽는 것을 되게 강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픽션과 넌픽션을 읽을 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나 이 얘기 다 알아.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티키타카에 따라서 참 그 스토리가 다시 또 완전 새로운 스토리처럼 재밌게 읽어줄 수가 있어요. 또 아이 스스로 읽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 알아도 이 얘기는 좀 재밌어. 너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건 좀 스토리가 달라 하면서 아이가 무슨 한이 있더라도 픽션을 한번 다시 추억 찾기 하면서 다시 한번 네가 아는 스토리를 읽어봐. 스스로 읽는 아이들은. 그리고 엄마가 읽어주는 아이들은 엄마가 옛날에 읽어줬던 스토리라도 한 번 더 읽어줄 필요가 있고. 근데 다행히 이 우화들은 모르는 세계적인 우화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각색도 완전히 재밌게 잘해갔고요. 그리고 이제 넌픽션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넌픽션을 읽을 때는 분명 모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럴 때마다 그 용어의 한글 뜻 설명해주면서 전체 문장 설명해줄 때 다시 한번 그 용어를 큰 소리로 영어로 다시 한번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shear, 양털 깎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They're going to shear the lamb. shear, 양털을 깎네 하면서 한 번 더 어떤 그 단어를 각인을 한두 번 해줄 필요가 있고 끝날 때쯤에 그 glossary가 나오잖아요. glossary를 아이한테 억지로 읽어주진 않아요. glossary는 어떨 때 읽어주는가 하면 여기서 자, 그러면 퀴즈 내보겠습니다. 뭐 퀴즈 방식으로 한다든지 자, 여기서 글로서리 나왔네. 보자. 용어 중에서 shear, 양털을 깎는다는 뜻인데 요거가 지문에서 어디서 나왔더라? 그러면 애가 잠깐만 기다려봐. 막 찾겠죠. 여기 있어. They shear the lamb. 그렇지, 나왔네. 거기서 shear이 뭐였더라? 그러면 양털 깎는다. 이렇게 해서 한번 치고 넘어가야지 뒤에 glossary 용어 부분을 읽고 따라해봐. 네가 읽어봐. 이건 무슨 뜻이니? 이런 학습적으로 다가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를 지문에서 찾아. 숨은 그림 찾기처럼 요 단어가 뜻이 뭐였더라? 요 단어는 양털을 깎는다는 뜻인데 여기 지문에 어디 몇 페이지에 나왔지? 어느 그림에 나왔지? 하면서 그 단어를 지문 속에서 찾아내는 역할만 하게끔 하면서 아이한테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지 뒤에 용어를 읽고 따라해. 이건 무슨 뜻이야? 이 단어 10번 써.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픽션보다는 내용이 더 약간은 다운되고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워낙 픽션이 우아하고 막 옛날 명작이고 전래동화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넌픽션일 때는 되게 여러분들이 생생한 톤으로 신이 나는 톤으로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흥미를 최대치 높이고 괜히 오버도 해가면서 야? 뭐라고? 메뚜기가 눈이 6개라고? 어머! 나 2개인 줄 알았어! 뭐 해가면서 뭔가 재미난 아무 말 대잔치로 엄마랑 티키타카가 되게 이루어져요. 넌픽션은 티키타카가 없이 아이가 혼자 입 다물고 읽으면 엄청나게 재미를 못 느껴요. 가뜩이나 재미도 픽션보다 떨어지는데 거기에 아이 스스로 읽어라 엄마가 밋밋하게 계속 쭉쭉쭉 읽어나간다? 절대로 넌픽션을 재미있게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확률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 그래? 어머나 세상에 해가면서 약간의 추임새도 넣어가면서 넌픽션은 분명 아이와 함께 티키타카가 있어야 되고 아이와 함께 어떤 퀴즈 놀이도 하고 넌픽션은 픽션과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흥미로운 만화책은 하룻밤만에 10권을 읽어요. 근데 좀 지루한 과학 어떤 도서는 절대 하루 만에 10권을 못 읽어요. 마지막까지 완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똑같이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넌픽션 한 권을 얘를 오늘 다 읽어 이게 되면 다행이고요. 안 돼도요. 절대 그걸 큰일 났다. 우리 애가 픽션에만 집중해서 한 권 뚝딱 읽고 넌픽션은 더럽게 한 권 뚝딱이 안 되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영어도 넌픽션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걱정 마시고 두 번에 나누는 거 정도는 되게 강추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번역본과 함께 하시는 거. 재미난 또 라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방 후기 많이 써주시고요.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Goodbye. Bye bye.